자연요법의 원칙.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연요법을 하고 싶은데, 도대체 원칙이 있다. 8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겁니다. 절대 이걸 먹고 죽는 일이 생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복불복이다.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이거 먹고 죽게 아니면 살기로 하라는 이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해로운 게 전혀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자연요법을 하는 물질은 갓난아이한테 먹여도 임신부한테 먹여도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연요법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이제 병원에서 의사들 중에 자연요법을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해가지고 나 자연요법 하고 뭘 먹고 있다는데 아무것도 먹지 말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원래 못 먹게 하는 이유가 부작용이 있을까봐, 뭐 약의 작용을 해칠까봐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갓난아이나 임산부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신뢰. 내 몸 안에 내 몸이 어쨌든 스스로를 치료할 수 있다는 그런 강한 신뢰를 가져야 됩니다. 어떤 그 의사가 자가면역 질환 중에 굉장히 심각한 그 자가면역 질환으로 자살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코미디 프로를 보고 1시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웃었대요. 막 웃었는데 웃고 나서 그 자가면역 질환, 자살까지 할 정도의 자가면역 질환이 싹 사라진 거예요. 네? 진짜 한 번 1시간 동안 웃고 났더니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뭐냐? 우리 몸에 자연치유력이 발동한 거예요. 뭔가 센서가 확 켜진 거예요. 그 센서를 켜지게 하는 게 햇빛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웃음이 될 수도 있고, 파이토케미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켜질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노력하시면 됩니다. 원인을 알아야 돼요. 원인이 뭐냐 도대체. 뭐 이 원인이 유전적인 거냐, 아니면 내 와이프냐, 내 남편이냐, 뭐 내 자식이냐, 뭐 하여튼 그 원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같으면 남편을 내보내든지, 예? 뭐 이 자식 같으면 자식을 유학을 보내든지, 예? 하여튼 내 얼굴에서 안 보여야 일단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죠. 그래서 그게 원인인 경우에는 되게 중요한 육친이라고 하는 건데, 육친의 갈등이 있을 때는 되게 힘듭니다. 어쨌든 이 원인이 미세먼지라든지 우리가 독소, 미세먼지, 또 우리가 뭔가 결단에 의해서 안 해버려도 문제가 없는 이런 부분들 같으면 그 원인을 우리가 제거함으로써 아주 극적인 호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약사가 약국을 하면서 암에 걸렸는데 암을 치료받으면서 약국을 계속 한다는 것은 되게 위험하다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그 약국의 환경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자리를 옮기든지 아니면 약국을 쉬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재발이 많이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복합적인 거예요.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관계로 인체를 파악해야 된다. 이건 되게 영적인 부분들인 거죠. 그리고 어떤 인간간 관계 갈등적인 요소들이 있는 경우에는 질병의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치료한 다음에 다시 재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치료한 다음에도, 예를 들어서 자연요법을 통해서 몸이 완벽하게 회복이 난 뒤에도 나는 이제부터는 엉터리로 생활해도 돼.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안 되고 그때부터는 예방을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처럼 교육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제 교육을 받고 한 3일 동안은 자연요법 대단하다. 앞으로 나는 오래 살아야겠다. 저 자연요법. 근데 3일 지나면 한 50%씩 까먹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지나면 또 약을 또 먹어야겠네.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이 약하니까. 하지만 계속해서 이 교육도 하나의 세뇌거든요. 내가 계속해서 내 뇌에 확신 믿음을 주는 거예요. 공부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반복적인, 제 오늘 강의를 듣고 나서도 유튜브 영상 가서 계속해서
두 번, 세 번 듣다 보면 아 이제는 내 지식이 되고 내 철학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7번째는 가공과 합성을 구분해야 된다. 자, 그럼 내가 먹는 이 광어회가 내가 먹는 이 소고기가 과연 합성이냐, 이게 가공이냐, 아니면 자연이냐, 뭐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회 먹었던 광어 있잖아요. 여러분, 광어가 과연 합성입니까? 그게 천연입니까? 네? 광어 안 좋아하십니까? 만일 드셨다고 했을 때 그 광어가 합성이에요, 천연이에요? 양식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어머님은 천연이에요, 합성이에요? 저요? 네. 가지고요. 이게 이제 원래는 바탕은 천연인데 이게 이제 먹는 것을 가공을 먹다 보면, 합성을 먹다 보면 내 세포가 합성이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광어가 원래는 바탕은 천연인데 광어의 먹이가 뭐냐에 따라서 세포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먹었던 것이 내 오전에 먹었던 게 오후에 내 세포다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어제 먹었던 것이 오늘 나의 세포. 내가 어제 돼지고기를 먹었으면 나는 돼지 세포.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징기스칸 이런 몽골 사람들은 굉장히 과격하고 포악하고 뭐 좋게 말하면 야성적이지만 굉장히 호전적이죠. 호전적인데 왜 그러냐? 걔들은 풀을 안 먹어요. 풀을 안 먹고 다 짐승들만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싸우는 걸 좋아하고, 그다음에 싸우는 것도 좋아하고, 굉장히 적극적이면서 활동적이죠. 좋게 말하면. 그런데만 이제 간디와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얌전하고 무폭력주의, 비폭력주의. 뭘 먹나 봤더니 풀만 먹는 거예요. 실제 먹는 대로 유전자가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곰이 100일 동안 마늘하고 쑥을 먹고 사람이 됐고, 그 사람을 우리가 웅녀라고 하고, 그 웅녀의 자손들이 우리잖아요. 그죠? 단군 신화에서 보면. 근데 그게 사실은 후속 유전이에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 후속 유전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여러분들의 팔자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의 DNA 팔자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세대에서도 얼마든지 바뀌고 막을 수 있어요. 부모님한테 뭐 안 좋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어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다 억제하고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또 이 유전자를 내 자식한테 물려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식을 낳고자 할 때는 내 몸이 건강할 때 낳아야 돼요. 내 몸이 아프고 힘들고 스트레스 엄청 받을 때 나면 내 자식도 유전자가 그대로 또 그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100일이면 성격도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일이면요, 66일이면 여러분의 습관이 바뀌고요, 100일이면 여러분들의 성격도 바뀌고 유전자도 다 바뀌어요. 100일 동안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100일인가 봤더니 놀라운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여러분들의 세포를 만드는 줄기세포가 있잖아요. 그 줄기세포가 다 혈액이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세포를 만드는 이 줄기세포들은 당구라고 하는 혈액에 있는데, 그 EPC라고 하는 혈액의 수명이, 최고의 수명이 100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피가 한번 완전히 바뀌었을 때 내 세포가 바뀐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피의 수명이 100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00일만 여러분들이 어떤 정확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몸은 완벽하게 다 바꿀 수 있다. 근데 100일이 되게 힘들어요. 오죽했으면 작심삼일이라고 했겠어요. 3일도 힘들어요. 3일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 아는 병원은요, 제가 아는 병원은 다이어트를 시킬 때 가둬놔 버려요. 가둬버려요. 그냥 병원에 입원이 아니라 문 딱 잠궈놓고 감옥처럼 가둬버리고, 밥은 어떻게 주냐, 밑에 구멍 딱 열어가지고 밑으로 아예 얼굴을 안 봅니다. 100일 동안, 100일 한 달 동안
한 달 단기 코스로 딱 들어가면요, 살이 막 20kg씩 빠져가지고 나와요. 아무것도 안 주고 한약물만 주니까. 어? 그렇게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욕망이 많잖아요. 예? 뭐 먹고 싶은 욕구가 제일 크다 보니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안녕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자연 치유를 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이거 먹으면 낫습니다. 이것만 먹으면 무조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 치유는 수명이라고 하는 건 시인만이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신이 어떻게 만들어 놓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세포의 최대한의 수명을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해서 수명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최적의 건강 상태를 이루는 거고, 질병의 정도와 관계없어요. 말기 만약에 암이다, 말기암 환자한테 어떤 자연요법을 택할 때는 그 말기암 환자가 수명이 연장될 수는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6개월인데 자연요법을 하면 1년이나 3년, 이렇게 2년, 3년 연장될 수도 있고, 정말 극적으로 회복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걸 무조건 회복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하지만 그분이 만약에 2, 3년 뒤에 운명을 달리하신다고 해도, 그분은 화학요법을 받으면서 인생을 정리한 게 아니고 이 자연요법을 받으면서 정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한 삶을, 이렇게 웰다이닝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호스피스 병동 같은 데 보면 웰다이닝이 안 돼요. 거기는 실제 완전히 거의 막 초죽음된 상태에서 터미널에서 화학요법제로 완전히 몸 자체가 오기 때문에 그 정신과 몸이 완전히 다 이렇게 망가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보다 우리 자연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 인간적인, 그런 충분히 생각하고 자기 인생을 정리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 물론 이건 최악의 상황인 부분이고, 대부분들은 우리가 어쨌든 이 체질 개선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다.